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 메모가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자,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썼다는 첫 메모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진화된 그 메모를 이 증거로 채택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이 임의로 만들어낸 메모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홍 전 차장은 들은 대로 받아 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내란 특검은 실질적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사후 내용 확인하고 가필해서 완성했다라는 의견. 윤 전 대통령은 초고는 지렁이 글씨다. 초고와 메모는 비슷하지도 않다. 보좌관이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다라며 홍 차장이 가공해낸 메모다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전 대표가 저 지렁이 메모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자, 저렇게 저런 식이다. 근데 어쨌든 저건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폐기가 된 상황. 홍장원 전 차장 측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밭이 그졌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하여튼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메모는 보고서도 공문서도 아니다. 내가 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 CCTV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메모의 증거력, 이게 지금 논란인데 사실 주진호 의원님, 지금 CCTV가 CCTV를 대조해 본 결과 홍 차장이 말했던 시점과 장소, 특히 이제 한 손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야외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것과 그 장면이 CCTV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술과 현재 CCTV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렁이라고 문제 제기했던 그 메모 초고는 어디론가 폐기돼 있고 결국은 보좌관을 시켜서 작성하게 했고 본인이 이제 가필을 한 메모. 네. 그 메모가 사실은 뭐 계엄 여부의 어떤 판단을 차치하고 저 메모를 둘러싼 진술과 CCTV가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거든요. 네. 저 메모가 왜 좀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사실은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과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의 진술과 그 메모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설명과 지금의 설명이 다른 게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그때 처음에 이 폭로하듯이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통화도 했고 통화 내용을 다 메모도 해놨다라고 해서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홍장원 차장이 확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내용을 했을 때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혹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메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작성된 메모가 있고 메모를 작성하는 장면에 CCTV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확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 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메모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메모를 작성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나는 그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저 지렁이처럼 보이는 거를 작성한 다음에 보좌관한테 구술을 해서 보좌관이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적은 것과 내가 직접 적은 후에 시점이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상기시킨 경우에 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홍장원 차장이 이걸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애초에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법정에서 저 부분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메모는 원 작성자가 나와서 증언하고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다급하게 이루어지고 적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메모의 실제 작성자도 지금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저 메모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엄의 어떤 판단과 별개로 이 메모가 과연 증거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홍 차장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은 또 별도의 논란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특히나 이제 그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점이 본인의 진술과 CCTV가 맞지 않다. 이 내용이 가장 크게 당시에도 좀 공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형사소송법상 이제 뭐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거거나 아니면 이제 공문서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거는 사실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한 작성인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이게 진짜로 당신이 만든 게 맞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된 건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홍장원 차장은 나와서 본인 작성한 거로 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으니 결국은 그 아까 재판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수기를 처음에 적었다고 하는 그 보좌관을 빨리 증인 신청을 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시점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결과 말고라도 사실 저런 메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차장이나 뭐 다른 보좌관, 다른 여러 증인들의 법정 앞에서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이 더욱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메모가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선명하게 적거나 뭐 일시가 특정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증거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그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한 게 더욱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저 부분이 사실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구실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당 또 많은 국민들이 그 홍장원 당시 차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이 제일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그 판핵 결정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다시 이제 지금 이른바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지금 증거로 채택될지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렁이 글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본인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흐려 쓴 건데 저도 참 천재는 악필이기 때문에 제가 악필을 씁니다마는 그 술을 먹고 메모할 경우는 자기도 몰라보게 쓸 수가 많아요. 특히 근데 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그때 진술에 의하면 저녁에 가족 모임에서 술 좀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좀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받고 나서 기억을 좀 적어놓기 위해서 메모를 했을 때 굉장히 흐렸었을 가능성이 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그때 큰 쟁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진술했는데 실제로 국정원에서 제출한 CCTV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야외에서 어두운 야외에서 관사 입구 그렇죠. 공터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본인의 집무실 안에서 그렇죠. 작성했던 게 드러났고 네. 메모가 대필시켰던 것도 야외에서 어둡게 썼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보고 다시 쓰라라고 했다라고 초반에 진술했지만 야외에서 쓴 메모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불러주고 다시 적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CCTV가 너무 맞지 않다. 이게 당시에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판부에서 아마 좀 결론을 내려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아마 지기현 판사가 저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실제 작성자 보좌관을 다음 증인으로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문을 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진위 여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사유 중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 혐의 중에 국정원장으로서 그때 우리 국민의힘에 제출한 CCTV 영상이 일부 삭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편집이 돼서 나왔을 그 국정원의 CCTV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증거인멸 혐의로 또 추가가 된 걸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위 공방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의 진술을 계속 탄핵하기 위해서 계속 그 추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장원대로 자기의 진술이 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알아서 양쪽에 관련된 증인들 다 불러서 재판정에서의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